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장기통계 2 강좌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두 권으로 출판된 한국의 장기통계 1과 한국의 장기통계 2는 22명의 전공자가 공동 작업한 성과입니다. 저는 이 책의 공동 편집인이자 두 개 장의 집필자로서 참여했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한국의 장기통계 2의 9번째로 수록된 정부 재정과 고용입니다. 국민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에서 경제활동 주체는 생산자, 가계, 정부가 있는데 본장의 주제인 정부 재정과 고용은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정부에 대한 것입니다. 정부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정자본 투자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을 고용하므로 생산 요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민간 소비, 정부 지출, 투자 수요, 수출 등으로 구성되는데 정부 지출은 경기 변동을 조정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의 경기 조절 및 경제 성장 기반 조성 등의 활동은 거시경제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의 경제활동은 국민경제 순환의 전 과정 및 거시경제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국 경제활동의 구조적 특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정부의 경제활동에 내포한 경로 의존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 경제활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비교적 일찍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재정 관련 통계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국가 재정의 총 수입과 총 지출을 집계하고 재정 수지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재정 규모의 추이와 국가가 재정을 통해 수행한 기능의 변천 등을 엄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정부 재정 통계는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얻을 수 있습니다. 정근대 시대의 정부 재정의 규모는 20세기 초의 통계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정부 재정의 상대적 규모는 총 재정 순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1911년에 총 재정 순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약간 넘는 정도였기 때문에 정부 재정의 규모가 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율은 1930년에 20%에 이르게 되고 이후 현재까지 20%대에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 정부 재정 규모는 확대되어 국가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는데 이 시기에는 정부 재정 지출의 기능별 구성을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 재정의 규모가 증대하고 정부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정부 재정에 대한 국민적 감시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정부 재정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통계를 만들고 정부 지출이 야기하는 효과에 대해 엄밀한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정부 재정과 고용에 대한 통계를 크게 6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4가지 범주는 정부 재정과 관련된 것이며 나머지 2가지는 정부 고용과 조선시대 재정 관련 통계입니다. 한국은 20세기 이전에도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국가체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재정 통계가 상당수 있긴 하지만 시기열로서 제시할 만한 통계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 조선시대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의 경제 면적, 조선 후기 중앙재정 수입의 구성, 조선 후기 곡물 저장에 대한 통계를 기타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재정은 재정 규모, 지출, 수입, 재정 수지 4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으며 정부 고용은 서비스별 공무원 수를 제시하는 데 그쳤지만 일제강점기에는 민족별, 직급별 공무원 통계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재정의 규모가 20세기에 들어 증대하였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였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 대한 국민적 감시 체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재정의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살펴보고 본장에서 수록한 표 구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 표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표들에 제시된 숫자들이 어떤 통계 조사로부터 나왔는지, 이 통계들을 사용할 때에는 어떤 점에 주의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들이 보여주는 한국의 정부 재정에 대한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면 통계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부 재정과 고용에 대한 통계 조사의 변천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